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강실부대 10화였죠. 방송이 지금 끝나자마자 바로 켜가지고 제가 리뷰를 한번 찍어보려고 또 이렇게 방송을 켰습니다. 오늘의 주요 핵심은 그 6탄전을 했는데 베네핏 미션이었습니다. 베네핏 미션이었는데 그 707이랑 이제 특전사랑 붙었고, 또 이제 정보사랑 HID랑 UDT가 붙었죠.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제가 본 거를 한번 간단하게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먼저 피지컬적으로 봤을 때는 특전사분들이 월등하긴 월등했어요. 왜냐면 그 성디언이라는 괴물 같은 분이 한 명 계셨고, 그리고 또 오상현 대원부터 해가지고 최용준 대원, 그리고 장태풍 대원, 전체적으로 이제 피지컬이 굉장히 좋았죠. 그 707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주용 대원, 그리고 또 홍명화 대원, 그리고 구성애 대원, 그리고 이정원 대원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이정원 대원이 조금 왜소하긴 했는데, 뭐 그거는 뭐 신체적인 그런 신체 스펙이기 때문에 그건 뭐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 포인트가 뭐냐면 그 참호 격투장에서 그 대원의 심대심으로 붙어가지고 어느 한 명을 밀어내가지고 그 미션에서 이기는 그런 미션이 아니라 깃발을 먼저 뽑는 미션이기 때문에, 이건 물론 피지컬이 좋아서 심이 좋으면 좋지만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좀 머리를 써가지고 어쨌든 내가 밀어내지 않고 이 그러니까 힘을 최대한 쓰지 않고 하는 방법도 분명히 있거든요. 뭐 빠르게 순간적인 빠른 판단을 이용해서 그냥 빨리 뛰어가가지고 깃발만 먼저 뽑으면 되는 미션이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기본적인 이제 피지컬이 중요하기 때문에 점을 좀 관심 있게 봤고요. 그래서 707이랑 이제 특전사랑 이제 경기를 하게 됐는데, 서로 간에 이제 그 미션에 대한 걸 파악하기 위해서 좀 약한 사람을 내보내겠다는 작전을 내세웠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707에서는 구성애 대원이 나왔고, 그 다음에 특전사에서는 장태풍 대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둘이 이제 맞붙었는데, 구성애 대원이 좀 피지컬적으로 좀 장태풍 대원보다 앞섰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승리를 할 수가 있었고, 이제 두 번째 매치로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기대하시는, 어떻게 소위 말해서 이제 괴물 대 괴물이라고 하죠. 그 레슬링 선수 출신인 이주용 대원, 707 이주용 대원과, 그리고 특전사에 진짜 엄청난 피지컬을 소유하고 계신 성대현 대원이 맞붙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둘이는 이제 심대심으로 했죠. 심대심으로 했는데, 여기서 조금 그런 안타까운 거는 이주용 대원이 이제 레슬링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뭐랄까. 근데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심대심으로 하더라도 일단은 중앙을 누가 먼저 선점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심대심을 붙더라도 일단 경기가 시작 휘슬이 울림과 동시에 상대 진영으로 누가 먼저 빨리 가느냐, 그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이제 심대 심으로 맞붙었을 때 아무래도 깃발에 좀 가까운 쪽에 있는 사람이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넘어뜨리던 뭐 거기서 어떤 기술을 사용하던 간에 그 누가 먼저 그 안에 빨리 상대편 진영에 누가 먼저 가느냐, 이게 좀 중요한 포인트인데, 일단 두 분 다 천천히 움직였죠. 거의 중앙에서 이제 신대심이 맞붙었습니다. 근데 이제 레슬링으로 해서 좀 어느 정도 이제 하려고 이주용 대원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는 이제 겨드랑이도 파고 약간 레슬링 기술이 좀 나온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 뒤에서 백을 잡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성대현 대원이 워낙에 이제 힘이 좋기 때문에 약간 밀리면서 그런 상황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주용 대원 깃발 있는 쪽으로 이제 거기서 이제 게임이 좀 시작이 되다 보니까 서로 이제 심의 심 대결의 양방향으로 이제 좀 이루어졌긴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성대현 대원이 이겼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음 타자로 홍명화 대원이 나왔는데, 홍명화 대원은 여기서 좀 안 될 것 같다, 이거 내가 심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다 싶어서 어떻게 했죠? 머리를 써서 심으로 하지 말고 피해가서 빠른 순발력으로 그냥 피해가서 깃발을 먼저 뽑자. 근데 이 작전이 정확히 적중했어요. 제가 봐도 굳이 심대심으로 붙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내가 스피드가 있고 좀 그러면 잡는 척하면서 빠져나가가지고 어차피 깃발만 먼저 뽑으면 되는 미션이었기 때문에 선택을 잘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홍명화 대원이 또 이겼고, 그리고 다음에 나온 대원이 그 최영준 대원이었는데, 최영준 대원도 약간 마찬가지로 그런 비슷한 격으로 해서 또 몸으로 밀면서 가서 또 이겼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홍명화 대원이 이기다가 이제 오상현 대원이 그걸 간파하고, 홍명화 대원이 좀 자기 쪽으로 또 이제 스피드로 올 것 같으니까
못 도망가게 중앙을 선점하면서 몸으로 밀면서 그 홍명화 대원 진영으로 간 거죠. 그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홍명화 대원이 생각했던 그 작전 전술이 맞지가 않았죠. 그래서 오상영 대원이 이기고 오상영 대원이 나머지 한 명마저도 제거하면서 특전사가 이제 1승을 아니 거기서 승리를 챙겼죠. 특전사는 결승에 일단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저희 후배 이제 HID가 나왔죠. HID랑 UET랑 붙었습니다. 근데 UET 분도 잘 하시는데 UET 분들이 약간 좀 정보사가 HID가 좀 체력이 왜소하고 피지컬이 작다 보니까 살짝 무시하고 들어온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서 조금 실수를 범한 것 같고 UET 같은 경우에는 권호재 대원이 워낙에 이제 피지컬이 좋기 때문에 권호재 대원이 혼자서 이제 압살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 거기 있는 대원들조차도 아 네가 다 알아서 처리해라 이런 식으로 하고 자신 있게 나왔죠. 저희 H 쪽에서는 약간 뭐 근력이나 체력도 좋고 뭐 힘도 있고 스피드도 있는 이동규 대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붙었는데 예상과 달리 이동규 대원이 뭐 근력적으로도 좀 뭐 많이 밀리지 않았고 그리고 또 순간 판단력이랑 스피드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권호재 대원을 생각보다 좀 쉽게 제압을 하면서 이기게 됐어요. 저도 이제 대원 때 이제 산에서 훈련을 많이 해봤는데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피지컬은 언제까지나 피지컬일 뿐입니다. 뭐 등치가 좀 작다고 해서 힘이 많이 차이가 나지 않고 크다고 해서 월등히 힘이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왜냐면 여기는 이 강철 부대 여기는 어차피 저희라는 얘기 하도 저희라는 얘기 하지 말래 저희라는 얘기 안 합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특수부대원들이 나왔기 때문에 실력과 아니 체력과 뭐 그런 근지구력이나 그런 거는 갭 차이가 물론 날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게 크게 많이 차이 안 나요. 왜냐면 저는 그 사회 나와서 해양경찰특공대랑 경찰특공대 시험을 준비해 본 사람 입장으로서 얘기하는데 시험을 준비해 보면 그 분야에 특화된 부대가 분명히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생각했던 것처럼 뭐 월등히 뭐 잘 뛴다, 월등히 힘이 세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좀 한 끗 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승산이 있었던 경기였고 제가 좀 칭찬해주고 싶은 거는 그래도 후배들이 정보사들이 H가 그래도 좀 전략을 좀 잘 세웠다. 좀 그런 걸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전략을 잘 세웠기 때문에 게 아니었나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한재성 대원이 나왔을 때는 이제 워낙에 체구가 작고 제일 왜소하잖아요. 키도 작고 몸무게 적게 나가고 그러니까 상대방도 거기에 대해서 좀 안일하게 생각한 점도 있었는데 좀 높게 그래도 이번에 본 거는 그래도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잘하는 것보다도 좀 끈기 있게 악기발이 도끼발이를 가지고 했던 거 그 모습을 좀 좋게 봤어요. 만약 여기 이 경기에서 졌어도 뭐 전 잘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그 결과까지 좀 좋게 나와서 또 좀 흐뭇하게 봤고요. 하여튼 그런 점, 그러니까 전략을 잘 세웠다. 그리고 조금 더 타 부대에 비해서 조금 뭐랄까 좀 더 근성 있게 경기에 임하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부분을 좀 봤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재밌게 봤어요. 여러분들도 뭐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뭐 누가 이기든 지건 뭐 이걸 떠나서 어쨌든 부대들끼리 경쟁 속에서 뭐 거기서 좀 재밌는 경기가 나와서 좀 좋게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베네핏을 얻었죠. 베네핏을 하면 신기하게 뭐 이게 우연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지금 정보사 그러니까 HID가 지금 계속 가져가고 있어요. 사격도 마찬가지고 또 이번에 뭐 타이어 미션 그 데스매치 타이어 미션에서도 또 이겼고 이번에 또 6탄전에서도 또 이겨가지고 HID가 그래가지고 이제 UDT를 이기고 이겼습니다. 그래서 1승을 챙겨서 이제 결승에 올라갑니다. 결승에 올라가서 야 결승에서는 진짜 강적이죠. 강적인 특전사랑 이제 맞붙었습니다. 특전사는 알다시피 워낙에 피지컬도 좋고 해가지고 약간 걱정은 했어요. 아 여기서 이길 수 있을까? 근데 그나마 좀 다행인 거는 뭐 1대1 1대1 매치가 아니라 예선전과 틀리게 결승전은 4명이 참호안에 들어가서 한 명의 대장을 정해서 그 대장을 시키면 이기는 경기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승산이 있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결정적인 포인트는 뭐냐면 성대현 대원, 그 괴물 같은 피지컬의 소유자인 성대현 대원을 누가 묶느냐 이게 관건이었는데 저희 이제 H 쪽에서 이민곤 대원이 시작과 동시에 그 다리를 딱 잡아가지고 그건 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하체를 잡아버리면 하체 관절을 잡아버리면 아무리 힘이 좋아도 힘을 못 씁니다. 겨드랑이를 판다고 했는데 겨드랑이를 일단 먼저 파서 허리 밑으로 딱 일단 잡아버리면 움켜 잡아버리면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하체가 잡혀버리면 그러니까 그걸 잘 이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대현 대원을 아주 꽁꽁 묶어놨죠.
그 성경대원이 아무런 힘을 못 쓰게끔 만들어 놓고 나머지는 3대3으로 붙었는데, 이제 그 상황에서 이제 해볼 만하다 싶으니까 또 1대1로 최용준 대원이랑 또 이동규 대원이랑 1대1로 붙어서 또 잡아놓아 주고 있고, 그 나머지 끼를 막 턴절 벌여서 각축을 벌였습니다. 거기서 이제 저희는 대장이 한재성 대원이었고 상대방은 그 장태풍 대원이었습니다. 이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왜? 대장을 참호 밖으로 내보내면 되는 경기이기 때문에 각 팀에서 생각하기를 가장 약한, 그래도 그나마 그 중에서 가장 약할 것 같은 인원을 상대방에서 대장으로 이제 뽑은 거죠. 그래서 HID에서는 한재성 대원, 그리고 특전사에서는 장태풍 대원이 대장이 됐습니다. H 쪽에서 좀 머리를 좀 잘 쓰고 좀 뭐랄까 판단력이 좋았던 것 같아요. 판단력이 좋아가지고 또 여기서 약간 뭐 한재성 대원이 여기서도 좀 근성을 발휘해가지고 그 기질을 발휘해서 본인이 이제 대장이지만 본인도 나갈 것 같지만 딱 상황을 보니까 지금 김승민 대원이랑 누구야 이민곤 대원이죠. 그 장태풍 대원을 내가 여기서 방어만 하기보다도 여기서 살짝 도와주면은 장태풍 대원을 보낼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짧은 판단 하에 나가기 직전에 본인 대원을 3명이서 같이 해서 나가게 만들어서 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좀 다 잘했어요. 보니까 팀워크도 잘 맞고 해서 이기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돼가지고 결국에는 또 HID가 베네핏을 얻었습니다. 또 베네핏이 여기서는 엄청나게 중요한 베네핏이에요. 왜냐면 내가 미션을 정할 수가 있고 미션을 선택할 수가 있고 우리가 유리한 미션을 선택할 수 있는 베네핏이었고 또 가장 중요한 대진 결정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승전을 진출할 수 있는 완전 티켓이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H가 이겼기 때문에 내심 좀 뿌듯한 것도 있었고 선배로서도 기분도 좋았고, 그래서 이거 결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모르죠. 뭐 뚜껑 열어봐야지 아니까. 그래서 이번에 미션이 공개가 됐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냐면은 항공기 대테러 미션, 그리고 두 번째는 가로림만, 아시죠? 체력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한 곳은 대테러 전술을 해야 되는 곳이고 한 곳은 체력전을 하는 곳입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예상을 살짝 했어요. H가 왠지 체력전으로 갈 것 같다는 예상을 했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 힘들다고 그렇게 말하는 가로림만 체력전을 선택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또 한번 되짚어 드렸거든요. 확실히 지금 HID가 현재도 조금 여기서는 전술이나 이런 대테러에서는 좀 약한 게 있지 않나 라는 판단을 합니다. 이건 제가 전 리뷰에서도 말씀드렸죠. 솔직하게 확실히 봤을 때 H는 조금 숙달이 많이 안 된 게 보였다. 전문적으로 아직까지는 하지 않는 거라는 제가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자신이 없었겠죠. 반면 또 체력적으로는 지금까지 해보니까 할만 하겠다. 우리가 뭐 체구가 작고 뭐하고 피지컬 작더라도 악기를 가지고 악기 발휘로 하면은 해볼만 하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롤린만 체력전을 선택을 했죠. 근데 솔직히 저도 이 판단에는 저도 옳은 판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제 대테러나 그런 전술 쪽에서 자신이 없으면 그냥 체력전으로 가는 것도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판단 잘한 것 같고 그렇게 했고, 이제 그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와 붙을 상대를 뽑아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UDT를 결정했습니다. UDT를 결정한 이유를 딱 보니까 인터뷰에서는 좀 그래도 지금까지 올라온 걸로 봤을 땐 지금까지 9화에까지의 그 저력으로 봤을 때 좀 약할 것 같다고 선택을 했더라고요. 근데 제 생각은 조금 달랐어요. 왜냐면 이건 또 가로렘만이고 갯벌이란 말이에요. 아무래도 이제 UDT 같은 경우에는 해상에 특화된 팀이기 때문에 갯벌에 대한 이해도도 높고 갯벌에서 훈련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 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미스 판단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뭐 그건 뚜껑을 열어봐야 되니까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판단을 했고, 또 여기서 그 가죽 싸움이죠. 가죽 싸움. 그 707과 특전사를 붙여버립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707은 육상 그리고 또 항공기에서 좀 최적화가 많이 돼 있어요. 저희 나라에서 항공기 대테러 하는 부대가 707 말고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육경에서도 해요. 왜냐면 육경에서도 육경 훈련장에 가면 비행기 모형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육경도 하는데 거의 많이 안 하고 특화돼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707 완전 특화돼 있는 부대고, 그 특전사 같은 경우는 뭐 항공기는 거의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게 많이 특화돼 있지는 않아요. 물론 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707이 가장 특화돼 있는 건데 좀 가족 싸움이 딱 돼가지고 좀 궁금증을 유발하게끔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딱 시작이 됐습니다. 한번 이제 눈여겨봤어요. 과연 어떻게 미션을 할 것인가.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항공기 대테러 미션이긴 하지만 타임 어택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전술적인 움직임이 많이는 안 나오겠죠. 왜 빨리빨리 해야지 이기는 거니까. 그리고 총알을 맞았을 때, 탄을 맞았을 때 또 어드밴테이지로 60초라는 페널티가 부과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강철 부대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항군이 큰 사격을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반응 속도가 느린 거죠.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렇게 반응 속도가 느리고 바로 보고 쏘면은 한 발이라도 분명히 맞출 수가 있거든요. 근데 한 발도 맞는 경우가 안 생기고 안 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아마 그 채널 A 측에서 웬만한 그러니까 대항만 어느 정도만 할 수 있는 그런 규격만 만들어주고 이 사람들이 그 우리한테 사격을 하고 전술적인 게 어느 정도 나오게끔만 만들어주고 사격은 좀 하지 말라고 했던 것 같아요. 해도 좀 늦게 쏘라는 그런 식으로 아마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 사격으로 탄에 맞아서 페널티 부과가 되는 거는 진짜 많이 맞으면 진짜 한 발, 한두 발? 진짜 많이 맞으면. 그래서 페널티 부과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대한군이 바로바로 사격을 안 하기 때문에. 707이 이제 경락고 딱 들어가죠. 그래서 좀 멋있는 장면이 나왔어요. 아시다시피 경락고 문이 열려져 있습니다. 문이 열려져 있고 그 경락고 문이 커요. 파이컷이라고 해서 조금씩 쪼개서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요즘 추세는 문이 열려져 있으면 말했다시피 죽음의 깔때기라고 해서 출입문 쪽에 있으면 테러범이 보고 그쪽으로 난사를 해버리면 다 사망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냥 바로바로 들어가는 추세인데 그 경락고는 출입문이기도 하지만 오픈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 약간 그 들어가는 입구가 약간 복도식이잖아요. 그러니까 폭도 넓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명이 홍명화 대원이었나요? 홍명화 대원이 아니라 구성의 대원이 이쪽에서 한 명이 잡아주고 우측 문에 있는 쪽 그쪽에서 소총으로 경기 잡아주고 있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이정원 대원이 움직이면서 그 내부를 관찰하면서 가는 거죠. 내부를 소총으로 관찰하면서 가면서 보이는 인원에 대해서는 사격을 하고 쭉 들어가서 반대편으로 넘어갑니다. 그런 다음에 반대편에 있는 테러범이 있으니까 그쪽에 대해서도 사격을 하고 그렇게 이제 대형을 만든 거죠. 결과적으로는 한 방향으로 와서 두 방향 양쪽으로 이제 찢어지는 결과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크리스크로스 개념인데 그래서 한 명이 우측으로 들어가고 한 명은 우측 들어가자마자 말씀드렸다시피 한 명이 두 번째가 이 우측으로 들어간 인원의 등을 바로 커버해주면서 빠른 속도로 들어가서 좌측으로 들어가서 크리스크로스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정확히 나왔어. 그리고 3, 4번은 어떻게? 3번은 1번이 들어간 방향으로 해서 약간 정면 쪽 45도 방향으로 들어가고 4번은 2번에 45도 방향. 그러니까 4명이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딱 그게 정석이거든요. 그 정석이 완벽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완벽하게 하드코너 딱 찍고 테러범 사살하고 스캔하면서 중간에 있는 또 테러범 다 사살하고 그게 완벽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딱 보고 와 확실히 707이 전술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훈련이 잘 돼 있다. 그게 이번 모습에서 완벽하게 확실히 나왔습니다. 여기서 제가 조금 다르게 또 본 포인트가 하나가 있었는데 뭐였냐면 확실히 이정원 대원이랑 구성의 대원은 막내고 제대한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요즘 전술적인 그런 자세나 전술적인 이해도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왜? 소총을 파지하는 시글이 파지하는 법이나 움직이면서 사격하는 거나 총을 하드코너 찍고 스캔하는 방법 이게 딱 보면은 그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조금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주용 대원이랑 그 홍명화 대원은 좀 옛날 방식 이렇게 점은 확실히 요즘 최근에 제대하고 나온 대원들이 확실히 요즘 전술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런 전술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자세가 잘 나온다. 그래서 이번에 딱 제 눈에 좀 들어온 관점은 확실히 707에서도 이 전술 대테러 분야에서는 이정원 대원하고 구성의 대원이 잘하더라고요. 근데 홍명화 대원하고 이주용 대원도 물론 잘하지만 조금 옛날 방식을 하지 않나. 확실히 제대한 지가 됐으니까요. 그런 모습을 좀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경락골 다 하고 미션을 완수하고 그다음 나와서 사다리 타고 올라갔죠. 그 관제탑까지 이제 사다리 타고 올라갑니다. 그 올라갈 때도 아무래도 혈기왕성하고 좀 젊은 친구들 해서 2명이 올라가더라고요. 이정원 대원과 구성호 대원이. 근데 거기서 올라갈 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다리잖아요. 근데 사다리인데 와이어 사다리가 아니라 줄 사다리, 나무 사다리, 줄로 된 나무 사다리입니다. 그러니까 밑에가 고정이 안 돼요. 줄이기 때문에 막 엄청나게 흔들립니다. 그리고 높이도 어느 정도 높고 그렇기 때문에 올라갈 때는 사주경기 한 번씩 잡아주고 외곽에 바깥 위치에 아무도 없으면 굳이
이게 서바이벌 게임이고 하니까 경계 잡을 필요 없잖아요. 한번 싹 서치해놓고 스캔해놓고 테러범이 없다, 아니 적군이 없다 싶으면은 그냥 뭐 한 명 정도만 박아놓고 아니면 안 박아도 되고, 그 나머지 대원은 이 줄 사다리가, 나무 사다리가 흔들리지 않게 딱 잡아주는 역할. 혼자서 힘들면 두 명이서 잡아줘가지고 그래야지 빨리 올라가고 안정적으로 올라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해줬으면 좋은데 그런 모습이 좀 아쉬웠고, 그 올라갈 때 이정원 대원이 올라가면서 많이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이 흔들리고 줄이기 때문에 좀 힘들었다 이런 멘트를 하면서 올라갔는데, 맞아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줄사다리를 올라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잡은 나무가, 이 나무 사다리가 이렇게 잡으면 이게 이렇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상 이렇게 올라가기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발을 딱 넣고 이 양쪽에 있는 줄을 잡고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근데 이렇게 앞으로 잡는 것보다는 내 몸을 바짝 붙여서, 내 몸이 떨어지면 그만큼 내 팔의 힘을 다 써야 되고 무게중심이 뒤로, 하중이 뒤로 이렇게 쏠리기 때문에 엄청 힘들어요. 높이가 낮은 것도 아니고 꽤 되는 높이라 10m 이상 되는 높이로 봤거든요. 그럼 당연히 올라가면 엄청난 체력 소모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안쪽으로 언더그립에서 이렇게 잡으면 내 몸도 밀착이 되고 올라가는데 훨씬 수월해요. 빨리 올라갈 수 있고 최대한 적은 힘을 이용해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면 좋은데 이렇게 또 올라가지 않더라고요. 그게 조금 아쉬웠고, 그리고 올라가서도 뭐 전술적인 타임 어택이지만 어차피 올라가서 경계를 하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럼 이왕이면 전술 대테러 부대고 방송적인 모습이 있으니까 올라가기 전에, 완전히 올라가기 전에 사다리 끄트머리에서 권총 한번 뽑아서 스캔 한번 해주고, 관제탑에 누워있나 스캔해주고, 아군 있으면, 적군 있으면 사격하고, 없으면 올라가서 총기 넣고 다시 소총으로 바꿔서 이런 모습도 조금 보여주면 더 좋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근데 잘했어요. 잘했고, 그래서 원자탑에 올라가서 다 사살하고 또 임무를 마치고 내려와서 이제 그 항공기에 이제 폭탄물을 붙여놓고 이제 그 항공기 작전을 하기 위해서 이제 사다리를 가져와야 되는데, 이제 사다리를 가져오는 과정에서 요번에도 역시 좀 젊은 피인 구성희 대원이랑 이정원 대원이 또 달려가죠. 아 진짜 고생 많이 한 것 같아요. 또 막내라는 또 그거 하나만으로 두 분이 너무 많이 고생하셨는데, 어쨌든 힘든 와중에도 뛰어가가지고 끝까지 뛰어가가지고 또 사다리를 들고 오고, 또 사다리 들고 오면서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우리 걷지만 말자. 근데 제가 딱 생각했던 그런 이미지였어요. 제가 만약 미션을 했어도 그런, 그러니까 뭐랄까 힘든데 그래도 어쨌든 다른 팀보다 조금 더 빠르게 들어와야 되고, 그 미션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자신의 극한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 힘든데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너무 힘들지만 야 걷지만 말자 하는 심정으로 해서 막 뛰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런 모습 보고 참 멋있게 느꼈고, 또 오면서 또 머리를 잘 썼죠. 이 사다리가 워낙에 무거우니까 그냥 이렇게 둘러매는 것보다 내가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깨에다가 그냥 가운데, 내 머리를 사다리 가운데 집어넣고 어깨 양쪽으로 버티면서 오는 거. 여기에서 또 장점이 뭐죠? 장점이 있을 수 있는 건 내가 어깨에 메고, 둘이서 어깨에 메고 뛰어오기 때문에 내 양손이 자유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내 양손이 자유로워야 아무래도 중간에 또 아군이나 테러범이 나타났을 때 내가 바로 소총이나 권총으로 바로 대응을 할 수 있겠죠. 이런 모습도 훈련이 됐으니까 어느 정도 나왔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둘이 힘들지만 딱 올라왔고 사다리까지 설치하고, 이제 거기서 이제 문을 여는 데서 이제 미션은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너무 재밌게 봤고 좀 다음 화가 너무 기대돼요. 특전사는 또 어떻게 할까? 그 707이 이 다음 미션을 어떻게 매끄럽게 수행을 할까? 거기에 또 대한 궁금증도 많이 생기고, 그리고 또 다음 화가 많이 또 기대됩니다. 그리고 또 다음 화가 결정적으로 기대되는 이유는 아시다시피 또 후배들이 또 이제 경기를 하기 때문에, 가롤린만을 하기 때문에 지금 과연 어떠한 결과가 나올까. 물론 지금까지 좀 잘하고 있어요. 잘했어요. 뭐 1, 2화에서 물론 좀 약한 모습이 나와서 제가 봉구차 드립을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새끼들 진짜 봉구차에 태워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긴 했는데, 회가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또 선배로서는 되게 뿌듯하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지금 이슈가 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다 뭐 지금 후배들이 이 강철 부대에 나와서 잘하고 있기 때문에 HID가 지금 부각이 되고 많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서 사실 뭐 기분이 좋습니다. 그동안은 뭐 문제 많이 있어서 모르는 사람도 많았는데 이렇게 세상에 알려져서 또 멋진 모습 보여줘서 좀 기대가 많이 되고 있고, 또 반대팀 이제 UDT랑 붙게 됐는데 과연 UDT는 또 가롤린만 그 갯벌에서는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저도 많이 기대하고 있고, 모르겠습니다. 둘이 박빙일 것 같아요. 워낙 특화된 부대이기 때문에 해상 쪽에서는. 그래서 와 다음 화가 기대되는데 하여튼 어떻게 될지는 뭐 다음 화를 봐야 알겠죠. 뭐 끝으로 하여튼 후배들이 잘하고 있는데 결승전까지 가면 좋을 것 같은데, 만약에 결승전을 가지 못하더라도
지금까지 한 모습이 뭐 좋았기 때문에 전 여기서도 솔직히 뭐 만족합니다. 좀 보여줄 수 있는 건 보여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설사 결승전을 못 가더라도 저는 뭐 선배로서 후배들을 많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뭐 끝까지 추후 18, 10이라도 제가 시간이 되는 대로 하여튼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빨리빨리 또 촬영을 해서 업로드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뭐 촬영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